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6월이 다가오고 6월일 수도 있겠네요. 이걸 들으시는 분은. 자, 6월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애정을 받아야 하니까 6월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만나시는 분이 있건 없건 좋아하시는 분이 있건 전체적인 감정과 연애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카카오 페이지도 있으니까 개인 타로 문의하실 분은 그리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섞는 동안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숫자를 세는 10가지 세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1에서 5번 사이에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섞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일부러 좀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5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카드를 정리하다 보니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쳤네요.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아무튼 6월의 연애운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사랑, 좋은 연애, 좋은 감정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타로는 적어도 제가 리딩하는 타로는 상담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들거나 뭔가 걱정이 더 생기거나 왜 어떠한 타로 리딩을 들으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우 그 생각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1차적인 대답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의 연애운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6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부터 준비하고요. 1번님은 6월에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에 1번님의 연애운입니다. 1번님 6월에 어떻게 보면은 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뭔가 인연이 생기는 다가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뭔가를 같이 하는데 만난다. 나에게 일부러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나와 한 공간에 있는 사람. 다만 지금 1번님 자체는 상대방을 1차적으로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조금 못 믿어서 혹은 사적이 아니라 좀 공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돼서 혹은 좀 당장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면 거부하게 되는 법이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가 편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꽤나 1번님에게 1번님의 이런 방어, 그래요. 벽이라고 합시다. 1번님의 벽이 좀 약해지고 틈이 생길 때까지 좀 밀어붙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씨앗이 심어진다. 마음에 씨앗이 심어진다. 내가 무언가 하는데 뭐 일적이건 혹은 어떠한 단체이건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만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마음에 씨앗이 심겨질 때까지 상대방은 나에게 꽤나 노력을 한다. 내 벽이 깨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끈덕지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적어도 상대방이 여유를 갖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벽을 두껍게 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벽을 치는 사람도 꽤나 에너지가 스트레스가 소모가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씨앗이 심어지고 나서는 좀 편하다. 벽을 쌓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이라고 거부하는 의사 자체가 나에게도 에너지가 소모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고 나니 내가 조금 더 편해진다. 편해지고 오히려 만족스럽다. 저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받아들이고 나니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효과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어떤 인간적이지 않은 단어 같은데 효과? 긍정적인 점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받아들이고 나면은 좋을 사람인데 왜 1번님은 초반에 상대방에게 벽을 쳤을까요? 한번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들어온다면 벽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느낌을 나에게 뭔가 행복한 느낌을 나에게 주고 상대방과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소망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고 이쪽은 좀 기대라고 봐야 되는데 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라는 좀 어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많아지고 가능성에 따른 기대도 많아진다. 나는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좀 거기에서 불안감이 싹 틀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해서 자신이 벽을 치고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온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 저 사람은 꽤나 내가 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뚫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느껴지니 다른 벽을 깨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지다 보니 만나는 동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는 욕심에 짓눌려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두 가지 다 비슷한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은 벽을 친 사람이 나를 뚫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편이 더 심신의 안정에 더 좋을 것 같고 더불어 그 사람과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가능성이 많아지면은 기대 또한 커질 테니 그 부분을 조금은 절제, 조심, 관리해야 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 보니 그 사람을 잃기 싫은 마음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애초에 처음으로 넘어가자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 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1번님의 6월의 연애운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실 것 같은데 너무 벽은 치지 마세요. 3시반이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6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야죠. 6월에도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아닌 사람들이 계시려나? 아니시면은 이걸 누르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이거 2번님의 6월의 연애운입니다. 2번님의 6월에는 조금 변화가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좀 선택해야 하는 좀 경우, 기회,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떠한 감정, 자신이 알고 있던 감정,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혹은 누구를 사랑한다,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혹은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자신의 감정이 좀 많이 휘청거리게 된다. 어떠한 변화를 선택하기 위한 무언가 결심, 선택을 하기 위한 마음의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이 휘청거린다. 휘청거린다. 그게 꽤나 크게 요동을 치나 봅니다. 자신의 감정의 요동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뭔가 꾸준히 하고 싶은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 다음 단계 연애만 할 수가 없어서 참지 못하고 마음이 출렁거리다가 결혼을 선택하여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끝나서 휘청거려서 그 마음이 이제 침몰할 것 같아서 이별을 선택을 한다. 나는 꾸준히 안정적이기 위해서, 싫은 걸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둘 다 나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 나의 심신의 안정은 무엇 때문에 왔나? 무언가 흔들려서 내가 알고 있는 마음 중에 뭔가가 크게 흔들려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 무엇함으로써? 선택을 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은지 알 수가 없죠. 좀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문을 열고, 감정이라는 문을 열고 용기 있게 들어가야지 그 문 안에 있는 무언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인다. 뭔가를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더 자신이 지향점, 이상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연애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난 이런 사랑을 원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다.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떠한 염원, 소망, 로망을 구체화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알게 된다.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안정감이 된다고 하면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이별을 했다. 이별을 하고 나서 이런 게 내 마음이 편한 건가? 이건 좀 외로운 부분,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결혼이건 정반대의 이별이건 말이죠. 나는 어떠한 현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내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다. 조금은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그전보다 스스로 뭔가 선택한,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내가 새로 알게 된 것들로 인해 안정적인 상태로 금방 돌아온다. 왜? 잠깐의 후회는 할 수 있죠. 그때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다. 그러므로 지금 훨씬 나은 자기 자신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는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예감, 즐거운 예감이 생기게 될 것 같다. 즐거운 예감은 안정감으로부터, 아무리 안정감이 있어도 과거 중에 후회할 부분은 조금은 생긴다. 안정감은 어디로 오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부터. 진짜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나의 행복,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 알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감정을 위한 선택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님의 6월의 연애운이었습니다. 저는 3시 반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6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천둥이 쳐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빗소리는 좋네요. 물론 마이크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님의 2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랑,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지 말이죠. 3번님의 6월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동적인 왜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좋아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지진 않죠. 다만 3번님의 2월은 3번의 2월은 그보다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충동적인 것이 섞여 있는 감정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뭔가 그래요. 성적인 끌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어떤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질투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혹은 뭔가 감정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충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충동이라고 생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계획에 없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계획에 없는 감정의 교류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나는 조금 복잡해진다. 그렇죠? 뭔가 저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계획이 있었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 천천히 가면 될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일이 탁탁탁 진행돼 버려서 좀 내가 복잡한 상황, 감정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내가 복잡한 상황, 복잡한 걸 떨쳐내면 되는데 조금 그것에 묶인 상황. 일단 여성분이라면 임신 조심하시고요. 남성분이라면 임신시키는 걸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떤 피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섞여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충동적으로 간 행동, 사랑, 감정에 좀 복잡하게 엮이게 된다. 복잡하게 엮였으면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죠. 선택은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원상태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에서 복잡하게 빠진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너무 충동적인 것으로 인해 후회하여 그걸 고치고 싶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충동을 억제를 하시는 편이 3번님의 유월은 좋지 않을까. 다만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이미 복잡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마음을 조금 편하게, 크게, 너그럽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실수를 바로잡고 나면은 나는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괜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복잡한 것을 풀고 문제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 한동안 절제, 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무언가를 배우면서 깨우치는 게 있다고 하면 자신은 조금 더 자신이 가야 할 방향, 내가 원하는 연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뭔가 하나를 제대로는 배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충동으로부터, 사고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6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내가 뭔가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을 절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도 필요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머리가 싸매어지는 일도 경험을 하겠지만 말이죠. 가장 좋은 건 후회하고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어떠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은 충동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질러 버렸다면 잘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3번님의 6월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시 반이었습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6월의 연애 운에 대해서, 6월의 연애에 대해서, 6월의 연애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4번님의 6월의 감정, 연애는 어떨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의 6월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상실로부터 오는 변화 과정, 이 점 주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실이 생긴다, 꼭 이별뿐만이 아니라 이별로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사랑이 떠나가고 혹은 내 감정이 식고 간다, 또한 이별 중에 하나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제 좀 놔줘야 할 때, 이제는 좀 무언가를 깨줘야 할 때로 좀 보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꼭 이별을 하거나,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꼭 포기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런 감정이 점점 감정 또한 어떠한 이런 무게가 있는 무언가 같아서 한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가는 관성이라는 게 생기죠. 내가 무언가를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관성이 되어 내가 뭔가 그 감정에, 여태까지 쌓아왔던 감정에 어떠한 성을 무너뜨리고 싶어진다.
그런 감정이 생긴 이유는 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들과 비교를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저기는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별로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선택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조금 그래요, 좀 이기적인 게 아니죠. 개인주의적이라고 봐야죠. 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생기고, 하지만 나는 얼마 전에 감정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떤 선택의 기로 실현일 수도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니 주변에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고 나는 그것이 오히려 조금은 선택의 기로가 된다. 기회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는 나를 조금 더 소중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또 나타나면 이번엔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나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좀 매인다? 같이 감정이 좀 묶이는 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혹은 감정이 묶이는 쪽을 선택해서 좀 뭔가 만족스러운 내 앞에 또 다른 따뜻한 감정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그 따뜻한 감정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이런 감정이 또 무너진 아픔의 틈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만에 이별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 휘리릭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감정이라는 게 길고 짧고가 어디 있습니까? 쟤 싫고 얘 좋으면 내가 만족스러운 거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에 있고 싶어하는 그곳이 옳은 곳이고 맞는 곳이다라는 것은 사번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고 나서의 감정의 안락함을 느끼는 것, 모두 다 사번님의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6월달엔 어떨까 합니다. 사번님, 무언가 감정이 끝나서 파국으로 가는 것,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 새로운 것으로부터 파국 이후에 너무 빠른 안정감을 얻는 것, 전부 다 나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고 너무 빠른 거 아니고 그 모든 게 다 괜찮은 거니까 사번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별과 새로운 인연을 얻을 사번님, 6월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시반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6월의 연애운,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들리면 좋은데 마이크가 그 정도 성능은 안 되고, 그럼 또 잡음이 너무 들어가니까요. 어쨌거나, 자, 5번님의 6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 6월의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고 싶은 달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는데 6월에는 별 일이 없었으면 6월에는
별다른 이런 자극이 없었으면, 감정의 자극, 감정의 이런 쏠림이 없었으면 하겠는데 6월에도 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네요. 6월에도 좀 내가 마음이 가는, 만나고 싶은, 혹은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떠한 감정이 계속 드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내 감정이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 내 감정이 또 가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내 감정이 그리로 가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모양. 그래서 좀 처음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 달에는 조금 느긋했으면 좋겠어. 좀 그래, 감정이 좀 안락하고 쉬는 달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뭘 해야 될까, 어떠한 걸 선택해야 될까, 그래 내가 감정이 가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참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감정을 주고받을 기회는 있는데 나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회도 있을 때의 혼란함,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일단은 스스로의 몫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달은 좀 쉬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내가 좀 리프레시를 해야지. 조금 내가 지금 쉬고 좀 연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겨서 또다시 사랑이라는, 연애라는 그런 감정이라는 늪으로 빠지기 전에 조금 더 다음을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좀 안정적인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오버님이 만약에 6월에 어떠한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을 주고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요, 한번 내가 그게 일시적인, 아마 혹은 이 이전에 실패했던 연애의 똑같은 복습이 아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언젠가는 한 번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좀 감정의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말은 이렇게 거창한데 5번님의 6월에 다가올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연애를 복습하게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쉬자. 뭐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복잡하게 만들 감정에서 도망을 치는 것. 그 복잡하게 만들 감정에서 도망을 치는 것. 5번님이 6월에 하시면 괜찮을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은 복잡한 감정을 또 드리고 예전의 연애를 또 복습하셔도 존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와. 하지만 이런 선택도 한번 해보시는 것. 한 번 정도 누군가의 감정에 엮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온전한 감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자기 자신의 이런 감정의 건강함을 위해서 요번에는 감정 운동을 조금 쉬는 것이 어떤가. 누군가가 자꾸 감정을 같이 쓰고 공유하고 연애를 하자고 하는 것에서 도망쳐서 좀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번님의 6월달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5번님은 6월달에 5번님에게 누군가 다가오고 또 연애를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이유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물론 연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릴 순 없죠. 하지만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건 행운을 빕니다. 세시환입니다. 자, 오늘도 리딩을 마쳤습니다. 리딩을 마치고 카드를 정리하면서 인사말을 드리는 게 어느 순간 좀 습관이 됐네요. 그래요. 오늘은 6월의 연애 운을 봤습니다. 연애를 할지 안 할지 이런 얘기보다는 감정이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새로운 대안은 없을지, 여러 가지 방향은 없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좀 내가 갈 수 있는 보기들을 좀 보고 그 보기들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말은 항상 적당히만 남기게 되네요. 어쨌거나 6월에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심 주고 관심 받는 즐거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시 반이고요. 여기는 3시 반 타로입니다. 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